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스포츠. 대한민국 사람들 스포츠 아주 좋아하죠. 스포츠 뉴스의 대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다 타버렸습니다. 계속 뜨거워가지고 잠시 이제 좀 쉴 때도 됐죠. 이제.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태워볼까요, 불꽃을? 네. 예. 오늘은 어떤 뜨거운 스포츠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키워드로 준비한 거는 가을 냄새가 좀 나죠.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입니다. 프로야구요. 예. 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은 뭐예요? 프로야구 가을 야구라고 말하는 건가요? 이제 가을에 이제 포스트 시즌이 열리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가을 야구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이 있고 정규 시즌에서 5위 이내에 든 5개 팀이 정규 시즌 우승한 팀은 한국 시리즈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마지막 한 팀을 이제 겨루는 게 이제 포스트 시즌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포스트 시즌은 이제 거의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예, 현재까지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팀이 이 4팀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위 SK, 2위 키움, 그리고 3위 두산, 4위 LG까지 확정이 됐고요. 네. 마지막 한 장이 와일드 카드가 주어지는 5위 자리를 놓고 NC하고 KT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5위가 NC고 6위가 KT거든요. 근데 NC와 네. KT의 그 승차가 3경기 반인데 NC가 9경기, KT가 7경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KT가 뒤집기는 좀 힘들어 보여서 5위 NC까지 포스트 시즌의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막판 뒤집기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 산술적으로는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네네. 굉장히 희박한 희박하다? 확률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이 스포츠에서는 미친 선수가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정도의 어떤 대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KT가 마지막 한 장에 이 포스트 시즌 티켓을 차지하는 거는요. 지금 그러면 이제 SK, 키움, 두산, LG, NC 거의 다 수도권 팀들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SK는 연고 지역이 인천이고요. 네. 키움과 두산, 그리고 LG는 LG. 연고 지역이 서울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5개 팀 가운데 4팀이 수도권 팀들이 다 가을 야구 티켓을 차지한 겁니다. NC는 어디예요, 그러면? NC는 창원입니다. 창원에, NC 혼자 이제 그 지방에서 또 힘들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5개 중에 4팀이 수도권 팀이 이 포스트 시즌 티켓을 차지하니까 올 시즌에는 이 프로야구 수도권 팀들이 이 절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구도가 시즌 초반서부터 일찍부터 잡혔거든요. 이 수도권 팀들이 상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뭐 북부리그, 남부리그 하는 거냐,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나눠가지고 경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처럼 일종의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 올 시즌 프로야구 관중들이 감소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다라고 봅니다. 프로야구 관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최근 수년 동안 프로야구가 최고의 인기를 누려왔었잖아요. 이제 네. 800만 명을 돌파하고 시즌 연간 관중이요, 이제 900만 명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올해 관중이 많이 줄어서 올 시즌 관중은 800만 명이 안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 그러니까 10개 팀 중에 5개 팀이 잘하는 상위 리그, 5개 팀은 못하는 하위 리그, 이렇게 순위 결정이 일찌감치 구도가 잡혀버리다 보니까 재미가 없군요. 시즌 막판까지 누가 5위냐 누가 4위냐 이런 그렇죠.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중이 감소했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고 한다면은 10개 팀이지만 10개 팀 가운데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국구 인기팀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기아나 롯데 같은 팀들이 네네. 연고 지역을 떠나서 이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흥행몰이에 나서는 팀들인데, 네. 기아, 롯데 같은 이 전국구 인기를 누리는 팀들이 다 부진해요. 그러니까 팬들이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야구가 지역 차별 때문인지 아니면 수도권 팀에만 좋은 선수가 몰린 건지 왜 그러는 건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네. 일단은 수도권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 팀들을 보면은
이 서울 지역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모두 80개가 있거든요. 이 80개가 있는데 이 중에 23.8%인 19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네네. 이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야구 좀 하는 선수들은 이왕이면은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서울로 전학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만 보면은 우수 자원들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연고 지명, 1차 지명하는데 프로야구가 수도권 팀들이 유리하다. 이거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야구에서 선수를 보강하는 시스템은 현재 1차 신인 지명, 2차 신인 지명이 있거든요. 네. 1차 지명에서는 딱 한 명만 지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연고 지역 내에서 하는 거죠. 예, 자기 연고 지역 내에서 서울팀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부산팀은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 대상으로 한 명만 지명을 하고, 네. 2차 지명은 이 연고 지역과 관계없이 이제 지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차 지명한 연고 선수들의 활약을 들여다보면은 꼭 이 서울과 이 수도권 팀들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1차 지명받은 선수 중에서 1군에서 뛰는 선수는 롯데의 서준원 선수가 있고요. 이 삼성의 원태인 선수, 또 기아의 김기훈 선수가 있거든요. 다 지역팀이죠. 네. 그리고 2018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차 지명을 받은 선수 가운데 1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키움 서울팀의 안우진 선수, 그리고 또 KT의 김민 선수, 또 삼성의 최채용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역팀과 수도권 팀들이 이렇게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1차 지명 선수들이 이 연고 지역 선수들을 데리고 가는 수도권 팀들에게 유리하다고만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선입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구단 운영에 있어서 수도권 팀과 비수도권 팀들의 구단 운영 방식에서 이 순위가 갈라지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프로야구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서울팀보다는 광주, 혜태, 맞습니다. 부산 롯데, 대구 삼성, 대전 하나, 여기가 사실 되게 셌었거든요. 예. 오히려 서울은 조금 너무 약하다.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야 우리는 왜 이러냐며 이런 생각. 서울에서 사셨어요? 예, 서울에서 그러니까 약간 시골스럽게 생겼죠 제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오히려 수도권 선수들이 훨씬 더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운영 방식이 그런 맞습니다. 그 결과를 낳았다는 건데 운영 방식이 어떻길래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프로야구의 역사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구단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 순위가 바뀌는, 이 성적이 결정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메이저리그식의 프론트 야구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론트라는 거는 뭐냐면 네. 구단도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 광주 연고의 혜태, 또 부산 연고의 롯데, 또 대전 연고의 한화 같은 지역 팀들이 강세를 띠던 과거와는 다르게 네. 그 당시에는 감독이 정권을 쥐고 선수단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운 프런트가 선수단 운영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트레이드나 팀의 전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프런트에서 세우고 이런 선수를 만들어줘서 감독에게 주면 감독은 그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에만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프런트 야구를 SK나 두산이나 키움 같은 수도권 팀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 방관해왔던 지역팀들이 이제서야 프런트 야구를 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프런트 야구를 방관했던 지역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네. 대표적으로 롯데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늘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죠. 그러니까 구단 내부에서 한 가지 목표와 방향을 보고서 일치단결의 모습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0630 쓰시는 분께서요. 예.
이분 전문가인가 봐요. 고등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용병 실패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흐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프론트 야구와도 관련돼 있죠. 일단은 앞서서 이제 1차 지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용병이 프로야구단에서 이 성적과 관련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용병을 잘 뽑아야 되는데 네. 이 용병을 잘 뽑는 것도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선수를 잘 뽑는 구단은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뭐 키움이나 뭐 두산같이 이 프런트 야구에 경험이 있는 팀들이 외국인 선수를 잘 뽑기 때문에 네네. 이 상위권 팀들과 하위권 팀들의 구별이 있는 겁니다. 네. 돈이 좀 많은 구단이 용병 더 잘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썼다가 용병 장사에서 재미를 못 본 팀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그렇군요. 기아나 롯데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런 경우인데 네. 이 외국인 선수는 아무리 그 메이저리그 경력이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야구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잘했던 그 경력이 있던 선수인데 한국 야구에서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험이 쌓이고 프런트 야구가 발전한 팀에서는 이제는 인성이나 이 한국 적은 능력까지 평가를 해서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외국인 선수를 많이 뽑죠.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팀이 키움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발굴해서 육성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팀이 대표적으로 또 화수분 야구의 대표로 불리우는 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결국 가성비가 중요하다. 야구에서도.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가성비를 실현하는 게 결국 사람의 몫이고 그것이 실력이니까 그것을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프론트 야구다. 아,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군요.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정규리그가 이제 막바지 접어들었습니다. 예. 올 시즌의 특징을 딱 하나만 뽑는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예, 양극화도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투고 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투고 타자가? 투수들이 타자들을 압도했다. 아.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재밌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네. 점수가 많이 나도록 이 투수들에게 불리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 새로운 교훈을 얻어서 네네. 투수들에게 유리하게 공인구의 반발 계수를 낮췄는데 네. 확실히 예년까지의 성적과 비교해 보면 타자들이 투수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타고 투저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투고 타저가 특징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